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이 갇히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락커룸. 자, 목요일에는 진보편을 두 분과 함께는 블루 락커룸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그리고 양재열 변호사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재열입니다. 예, 뭐 요즘 휴가 기간인데 7말 8초. 예, 서초동은 조용하죠? 법정 휴정 기간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서초동 조용합니다, 진짜로. 아, 조용한데 특검 사무실은 조용하지 않은 것 특검은 같습니다. 사실은 시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수 없습니다. 예. 계속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 사건인들이 많으니까 요즘에 네. 뉴스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판사들 놀러 가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그 기간 동안에 민사소송이나 뭐 가정법원 이런 데도 재판이 멈추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여름철 휴가 기간에 대부분들의 민원인들도 그때 재판을 받으면 곤란하니까 아하. 거기에 맞춰서 법원이 쉬어버리는 거고 법원이 쉬다 보면 검사들도 당연히 넘길 재판이 없는 거고 아. 넘길 재판이 없으면 변호사들도 따라 쉬는 겁니다. 아하. 근데 이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훈 변호사는 특검은 안 쉬고 일하고 있고 특검에서 그래서 사실 내란 특검에서는 네. 직위원 재판부에 우리 계속 재판해달라라고 요청도 했지만 예. 윤석열 측에서 이제 못 나간다 뭐 이런 바람에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특검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 명태균 씨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이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검에 처음 가는 거라서 명태균 씨의 모습이 많이 관심이 갔었는데 오늘 장면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록은 내가 갖고 있지 이거 한번 보세요. 명태균 대표가 갖고는 있을 거다. 뭔가 이렇게 이제 본인의 말씀하셨죠. 그런 핸드폰을 이유는 꺼내서 무엇인가요? 영상을 그 보여주고 영상을 많이 있습니다. 스티커로 해서 강혜경 씨의 들려줬습니다. 진술입니다. 그 중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왔던 건데 명태균 대표는 그러면 그 오빠는 어떤 누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국정감사장에서 강혜경 씨가 한 진술입니다. 예. 이 녹음이 이 황금폰에도 없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녹음 가져오신 언론사한테 황금폰을 포렌식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특검에서 예. 진실이 뭔지 사실이 뭔지 저도 확인해보고 알고 싶습니다. 네, 이제 명태균 씨가 오늘 아침에 이제 특검에 출석하기 전에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 모습입니다. 특검에서 진실이 뭔지, 사실이 뭔지 본인도 확인하고 싶다. 일단 쇼맨십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요? 저는 뭐 지금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예, 강혜경 씨가 뭐 거짓말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예, 예. 아니면 그런 어떤 증거들이 없는데 음. 뭐 본인이 이제 알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한다는지 알 수는 없는데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보여주기 발언들 같아요. 음. 뭐 큰 의미가 사실 있을까 하는 의문이고요. 아. 아마 이제 앞으로 의미는 명태균 씨가 얼마 정도 협조를 하느냐에 이제 달려 있다고 봐야 돼요. 아하. 핵심 인물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명태균 게이트예요, 이른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제 오늘 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이제 했느냐지 뭐 자기가 뭐 보여주면서 이거는 뭐 사실 뭐 굳이 의미 없는 얘기를 저는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독특한 캐릭터인 건 맞습니다. 독특한 겁니까? 네. 예. 그런데 조사하고 확인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예. 특검이 하는 거고요. 아. 특검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본인의 궁금해하는 부분과 상관없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조사 과정에서도 저렇게 계속해서 당당할 수 있는지 당당한 검사께서? 걸지 아하.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 저 부분에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 이준석 당시 대표랑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명태균 씨에게 보냈던 메시지도 공개가 됐고 예, 예. 그 다음에 윤석열과 명태균의 대화도 공개가 됐고요. 예, 예. 또 김건희와 주고받은 내용도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확인이 됐어요. 예, 예. 그 부분들을 지금 공천개입 의혹으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강혜경 씨가 국정조사에서 얘기했다는 부분 물론 관련된 얘기긴 합니다만 저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는 나는 이거 모르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면 다 강혜경 씨 것처럼 계속 돌리고 있는 걸 하고 있는 거야. 미루고 있는 걸 하고 있거든요. 강혜경이 거짓말하고 예, 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야 명태균 지금 사건은요 사실은 예. 더 조사를 안 해도 기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증거가 확인하는 건 무슨 어떤 작업이냐면 예.
윤상현이한테 김영선이 내가 해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 증거들하고 예. 그 앞뒤 부분들이 지금 다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탁했다라고 하고 예. 부탁한 이유가 뭐냐면 공천 관련돼서 아니면 경선 관련해서 뭘 도와줬고 뭐 혜택 받는 등등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조사 없이도 가능한데 마지막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증거들은 굵직한 건 다 있어요. 90% 이상 확인됐다면 진술을 통해서 정말 너가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어떻게 했느냐 왜 했느냐를 확인하려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이 사실이 달라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큰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 거기 가서 아닌데요 하면 아니구나 니는 하고 그냥 기소를 하는 겁니다. 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하고 그렇게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 참 큰 의미 없는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의미를 부여하려면 정말 가서 본인이 갖고 있는 한국폰을 아마 제출한다든지 본인만 아는 뭔가를 제출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 있겠죠. 특검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황금폰을 지금까지 이전 검찰이 다 갖고 있긴 했었던 것 같고 자료 다출 본인은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과 호텔에 있을 때도 뭐 권성동, 윤한홍 이 분들한테 전화 온 거, 또 문자 온 것도 다 자기한테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명태균 씨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갖고 내일까지 이제 조사가 진행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또 윤 전 대통령이죠. 오늘 이제 또 법원에 2번이나 불출석을 했는데 체포영장 발부했단 말이죠. 이제 내일 김건희 특검 소속인 문형주 특검보가 집행 과정에 직접 동행할 예정인데 내일 오전 9시입니다. 그럼 간다는 거는 그러면 구치소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문을 열어갖고 가시죠 이렇게 하면 안 나가요. 그러면 이제 문형주 특검보가 나오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일단 체포영장 부분도 먼저 말씀드리면 참 의문 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구속이 돼 있는데 무슨 또 체포영장이냐?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속영장에는 구금과 구인의 효과를 다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더라도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강하게 부인을 하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체포영장을 아마 청구를 한 걸로 보이고 법원에서는 기각할 수도 있어요. 구속되는데 무슨 체포영장이냐. 근데 발부를 해줬어요. 그만큼 강하게 강제 구인을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해준 것 같고 이제 내일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끌고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끌고 나온다. 사실은 국민들 중에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영화 보면요. 영화를 이제 자꾸 마동석 같은 얘기를 묻죠. 경치 좋은 경찰이 가면 누가 그 반항을 합니까? 영장 앞에서는 다 그냥 끌려 나오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전직 대통령이고 서울구치소에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 그 과정이 구속적부심하고 해서 끌어졌던 상황이고 이제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를 받았다는 거는 이 문형주 특검보가 직접 가가지고 데리고 오지 않을까. 방법은 사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지를 들고 와도 되고요. 그물 같은 걸 해가지고 들고 와도 돼요. 이거 가능해요. 왜 계속 부인하고 안 된다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때리기는 좀 그렇겠죠. 폭행이 되니까. 근데 반항을 한다면 그 정도도 해야 되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요. 조사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다. 국민들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오면 안 해? 나 안 해? 붙잡아 가지 마. 대통령도 안 가는데 이러면 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지금 안 해서 비밀번호 아무도 안 공개해요. 휴대전화 이거 저도 아이폰이거든요. 못 가져가요. 그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검사를 했고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라면 본인들이 법 집행을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거를 거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파면됐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았던 대통령이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분이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준하는 품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돼가지고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이나 교도소에 들어가는 과정이나 뭐 검찰서 가는 과정 자체를 보면 그래도 일각에서 평가가 그래도 품격을 잃지 않았다.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마지막에 보여줬다. 그래서 그분을 지지했던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다라는 생각은 줬거든요, 그분은.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니 이거는 지금 이건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본인이 제시했던 해법이 있죠. 내란 당일날 밤에 국회의원들 4인 1조로 하나씩 끌어내면 된다. 사지를 들고 나와서 라고 했고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은 4인 1조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5인 1조 정도 돼야 할 것도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일단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김건희 특검에서 체포영장 받은 부분에 한마디를 좀 덧붙이자면 네. 일단 구속시켰던 건 내란 특검이었고 네. 그때 당시의 혐의는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증거인멸 교사가 주된 거였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지금 다른 사건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할권의 충돌 같은 것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워낙 시시콜콜한 거 다 들어가면서 따지는 인간이었던지라 특검에서도 절차적 완벽성을 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동안 구치소 입장을 보면 구치소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난번 내란 특검에서 이 박옥수 특검보를 이제 보내달라고 했었을 때 보내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도 그 과정을 이 집행을 당연히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시시콜콜하게 따지는 그런 인간인지라 혹시라도 막 뭐 나한테 뭐 무력을 썼다, 막 독직 폭행이다, 막 이단 소리를 하게 되면 곤란할 수 있다는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특검보가 직접 와서 체포를 현장에서 지휘를 하게 되면 어쨌든 제3자가 같이 있는 상황이 폐하에서? 되고 이 폐하의 집행을 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끌어내고 쉬워져요. 이게 저도 뭐 이제 그 교도행정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마동석 얘기를 하셨는데 잠깐 우리 박 변호사께서 마동석. 예, 그런 사람이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마동석 필요 없다. 예,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압하는데 특화된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싸움을 잘하고 뭐 이런 뭐 조직폭력배 이런 자들도 조폭 보스라도 그 제압하는 거는 못 당하는데 그 기술만 연말하니까. 그 기술만 하니까. 예, 수갑 채우는 거 아주 쉽대요. 탁탁탁탁탁 하면 그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그 험한 꼴을 봐야겠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도대체 무슨 창피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내일 오전 9시에 좀 어떤 상황이 사실 근데 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심평 변호사 같은 분이 딱 면회 가잖아요. 가면 또 막 얘기 듣고 와서 또 SNS 막 올리잖아요. 그럼 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게 또 체포되는 상황에 대해서 또 진술을 듣고 이분이 또 잘못된 정보 뭐 또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아 갖고 저는. 심평 변호사도 참 헌법학 회장인가 그 했던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교수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이 또 개입해야 된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말을 또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윤석열의 어떤 외부 언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만약에 인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반드시 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 또 윤 전 대통령이 이분에게 얘기 잘못해 이거 외부에 말하면 안 되는데 나 뭐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라는 얘기잖아. 말하라는 거잖아요. 전달해달라 부탁한 거잖아요. 아니 정말 이게 참 내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돼요. 그렇죠. 입 닫고 꼭 닫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 99.99999%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정말 못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는 거예요. 심지어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이유라도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는 아예 변호인도 선임 안 하고 불출석 기관의 의견서도 제시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다 무시한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대통령 이전에 검찰총장 검사를 했던 사람이 다 깡그리 그냥 눈 감아버린 겁니다. 지금 일단 뭐 변호인 측에서는 실명 위기 수준의 건강이 어려운 상태다. 뭐 이런 걸 또 구치소 통해서 이제 이제 변호인 측에서 받아서 제출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치소에서는 또 그만큼 뭐 이렇게 못 받을 정도의 아픈 상황 아니다. 또 이렇게 구치소는 또 얘기를 하고 있긴 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따르면 뭐 그렇지 않다. 만성 질환 같은 거거든요. 실명 아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구치소 들어가면 다 아파요. 안 아프겠어요? 멀쩡한 사람이 그 감차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심리적으로도 그 육체적으로 이 와중에 지금 여성 7명 쓸 수 있는 평수를 혼자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름철에 정말 너무 힘들어해요. 그럼 이 더위에 난로를 옆에 하나씩 놓고 있는 겁니다. 다닥다닥 몸이 붙어서 자야 되거든요.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책을 읽어보면 똑바로 눕지도 못해요. 그 간수가 막 이제 힘들게 느껴졌을 사람이 때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문장이 좀 생각이 제가 오늘 하는데. 사실은 오후에 구치소로 다녀왔어요. 그러셨구나. 엄청 반가워하더라고요. 더우니까. 제가 와준 거 말고. 변호인 접견 자체가. 그래서 그 말투가 조금은 더 있다 가면 좋겠. 근데 저희는 뭐 짧게 있다 옵니다. 전달하고. 집사가 아니니까. 집사가 아니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어떡해 이런 느낌으로. 더 계셔 주시지. 아니에요. 바빠요. 방송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또 이준석 대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또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2차례 당했는데 개혁신당에서 이제 압수수색 범위가 지나치다. 그리고 전당대회 다음 나오는 게 어딨냐? 적법 절차 지켜달라 이렇게도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압수수색을 저는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이 측면보다는 당시 압수수색 할 때 이준석 대표는
유튜브인가 뭐 출연하고 있었어요. 방송하고 있었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채널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유튜브. 전혀 예상을 못하고 깜짝 놀라는 모양새고 가장 압수수색 효과가 있을 때가 긴급하고 밀행성을 갖췄을 때, 모를 때, 밀행성이 모를 때거든요. 대비를 못했을 몰래 때. 갔을 때. 그리고 두 번째 한다는 것도 좀 놀랍거든요. PC 가져간 거. 예, 상계동하고 지금 동탄에 자택하고 그 다음에 의원회관에 가가지고 갔다는 부분. 저는 의미 있는 압수수색을 좀 한 게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전혀 자기가 당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두 번째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자기 다 저장해놨다. 그러니까 통화 녹음한 게 이제 자동으로 간다. 만약 그 말이 맞다 그러면 그게 지금 특검에 다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압수수색이 가능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막은 거예요. 이제 못 오게 하면서 뭐 핑계는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국회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조금 뭐 보도된 바는 없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중요한 어떤 자료가 특검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그 2022년 이제 그 재보궐선거 당시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적시됐고 2024년 이제 총선 과정에서는 참고인으로 적시가 됐단 말이죠. 요거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당대표였었고 아. 그때 2024년은 이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개혁신당으로 떨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어떤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박 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워낙에 본인이 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다 보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특검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는 이게 예상 못했다는 것부터가 얼마나 만약에 진짜 예상 못했다면 이 수사 상황을 그냥 너무 그 한가롭게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때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했을 때 윤상현 의원이 조사를 받은 게 이번 달 7일인가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게 한 게. 근데 압수수색을 했던 이유가 당시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은 당 대표였어요. 지금도 당 대표네요. 참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였으니까. 그리고 공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가진 건 결재권자는 당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사실 이번에 나가서도 그랬지만 난 관리만 했다. 내가 직접 결정한 거 아니다. 그 전화 받고 나서도 공천관리위원회에 영향력 행사 안 했다라고 하면 사실이라면 빠져나갈 여지가 요만큼은 생겨요. 근데 이준석 지금 대표는 결재권자였기 때문에 빠져나올 여지가 안 생겨요. 그러면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이 있으면 나 다음 차례라는 걸 당연히 예상해야 되는 거고 그렇고 어떻게 보면 특검에서는 그나마 저 개혁신당 당 전당대회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준 건 모양새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동탄이라든가 자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압수수색한 게 저는 좀 별다른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사실 아까 얘기한 그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있든지 간에 이준석 의원 당대표에게 얻어낼 수 있는 건 그냥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확보하면 돼요. 스마트폰 한 대만 확보해도 그 내용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굳이 동탄까지 다 봤다라는 건 그 외에 별개의 자료가 현물 형태로 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현물? 그러니까 물건의 형태로서. 출력해놔. 그리고 여기서 또 개업날 당일날 지난해 12월 3일 날을 생각해 보면요. 희한한 게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그때 그 대선 TV 토론 과정에서도 나 즉시 샤워하고 왔다라고 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게 현장에 만약에 강남 쪽에 있다가 국회의사당으로 바로 왔으면 15km 정도고요. 동탄에 갔다 오면요 90km입니다.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다 돌아오니까 다 합하면 90km예요. 그러면 그게 즉시 샤워를 하기 위해서 90km를 더 15km와 90km를 간다? 굳이 동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특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뭔가 좀 주시를 하고 아니면 짐작을 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게 아닐까. 최근에 이제 김건희 씨 오빠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한 현물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도 특검을 통해 뭔가 압수한 무슨 현물 뭐 이런 게 뭐 나올 지금 말하는 게 현물 같거든요. 아 그래요? 아마 그게 출력물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의 증거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확인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2022년도 재보궐선거입니다. 당시 당 대표고 윤상현이한테 내가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거에 관련된 당 대표예요. 직인을 찍은 사람입니다. 업무방해에 윤석열, 윤상현
아마 이준석 3명이 공범으로 공동 피의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걸로 들어가긴 들어간 건데 예. 확보된 자료에 의하면 요거 플러스 더 되길 가능성이 있겠지요. 2024년 아니 더 나아가서는 그 전에 자기 서울시장 당대표 경선이라든지 예. 지방선거 경선까지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그 변호인 측인 그 남상권 변호사가 이제 지난 2월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입만 뻗긋하면 이준석 끝장이다 뭐 이런 얘기했고 사실 최근에도 명태균 씨가 이제 주진우 기자와의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이제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또 정치생명 끝장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게 허풍인 것이냐 아니면 정말 끝장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왜 이걸 처리 안 했을까 추측할 수 있는 그 부분이에요. 어차피 명태균도 갖고 있는데 지금 말로 보면 명태균도 이런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명태균 씨가 갖고 있어요. 뭐든지 다. 윤 전 대통령 그래 관련해서 이거 내가 치아봤자 네. 어차피 저 사람 꺼낼 거니까 그런 어떤 좀 아니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언제는 어차피 내가 갖고 있어야지 나도 활용할 수 있다. 그것을 또 특검이 역이용해서 자택 상계동 자택 그리고 동탄 자택까지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의원회관으로 온 거고요. 사실 그래요. 명태균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고. 근데 이제 기왕에 지금 이준석 지금 대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준석 측에서는 그때 이제 당 대표였는데. 당 대표가 자기 업무인데 그렇죠. 자기 업무를 자기가 어떻게 방해하냐라는 식의 어떤 업무방해 혐의, 방어 논리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요 윤석열은 대통령이었는데 다 되죠. 대통령이었는데 내란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계엄을 내란으로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인데 어떻게 내란을 하냐 이런 걸 똑같은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법리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 주장이 나온다는 것부터가 뭔가 아픈 데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자 오늘 또 명태균 씨가 이제 점심에 조사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가는 와중에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그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 아세요? 아 진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알지? 뭐 이러면서 이제 밥 먹으러 가더라고요. 근데 김진우 씨 이 얘기가 또 많이 나와요 오늘. 전자기기 포렌식을 위한 2차 조사에 출석을 했고 어제는 얼굴 가리느라 막 바빴는데 오늘은 또 굉장히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 저는 사실은 좀 읽혀지거든요. 어제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쳤던데. 빨리 보일 낀데. 그러니까. 체념이라고 봐요. 체념. 일단 체념이라고 보고 사실은 조사를 받으면서 이 피해자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내가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렇죠. 등등을 계속 간을 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가서 접견하고 이제 조사 참여하면 과연 우리 의뢰인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나? 그냥 끝난다 이렇게 체념하고 자백하고 뭔가 좀 주고 받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단계에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차 조사 지금 상황에서. 그렇군요. 그래서 뭐 어떤 게까지 확인된지 몰라도 김진우 씨, 죄송합니다. 주진우 칼럼. 김진우 씨입니다. 김진우 씨. 김진우와 주진우 엄청나게 다른 분입니다. 주진우도 두 분이 있어요. 정치인 주진우 또 기자 주진우도 있고. 그래서 이 김진우 씨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검찰이 특검이 확인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고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걸 좀 인지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제 수사 경험상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그 김진우 씨의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 집에 사돈댁,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사돈댁에 뭐 여러 가지 보관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우환 화백의 그림, 다이아몬드 여러 개 박힌 테니스 목걸이, 또 그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근데 지금 뭐 짝퉁이라는 건데 이거 왜 보관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이 관련돼서 증거인멸을 어떻게든 도왔다라는 혐의 같은 걸 빠져나가고 싶은가 봐요. 김진우 씨가. 그래서인지 그거는 내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내 거 아니다. 나머지는 다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게 내 게 아닌데 뭐 왜 그런지 이 사람이 또 반나절 가량을 그 반클리프 아펠 모조품 목걸이가 들어있는 거를 이 가방을 꼭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김진우 씨는 그게 진품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게 여기서 나오면 내게 곤란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까 모조품이라는 판단이 특검에서 내려졌고 그러면 내가 이걸 뭐하러 이걸 지키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거꾸로 허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혹시 동생인 김건희에게 내가 뒤통수 맞은 거 아닐까? 내가 여기다 일부러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서 남매지간도 균열되기 시작했다. 예,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아까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포기했다라는 그런 체념이라고 하는 게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거꾸로는 이제 그 반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김건희와 동조를 해서 이걸 통해서 특검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는데 특검이 지금 이거 혹시라도 우리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위장 작전 아니야? 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한다라는 거고 그런 얘기까지 다 나오다 보면 이거 안 통하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아마 지금 원래 지금 김진우 씨가 조사를 받았던 건요. 이 목걸이 때문이 아니라 공공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이거는 김성교 당시의 양평 군수가의 양평 고속도로 양평 군수의 국고 손실이 아니냐. 국고 손실로 가면 굉장히 또 범죄가 커지거든요. 이건 나라 돈을 빼먹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것과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는 상당 부분이 무르익어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왜 도대체 말도 안 되게 아파트 단지를 하나 개발했는데 개발이익이 없다고 해서 돈을 안 냈었고 건설허가를 받았는데 건설허가 기간이 다 끝났는데 공무원들이 소급해서 그걸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은 수차례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의 판단이 이건 문제 없어 이렇게 갔던 것뿐이니까 그래서 같은 사실을 놓고도 이거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진우 씨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끝났구나. 내가 쉽게 빠져나가기 어렵겠구나라는 판단도 또 했을 수도 있죠. 또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김진우 씨 얘기도 더불어서 지금 통일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분이 이제 어제 구속이 됐는데 이거 큽니다. 커요. 네. 제가 뭐 이렇게 구속영장에 대해서 김계한이나 이런 사람들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계속 기각이 되면 수사가 어려워지는 게 김 빠지죠. 특히 이제 윤영호 영장이 이제 어젯밤에 발부가 됐고요. 오늘은 이상민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영장이 발부가 되잖아요. 체념을 합니다. 그 체념은 뭐냐면 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 하나를 불어버렸죠. 1억. 권성동이 1억. 수억 원, 1억, 2억 정도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이유는 당연합니다. 내가 구속된 상황이고 통일교하고는 관계도 없는 거고 누구한테도 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술술 부를 것이다. 제가 장담하건데 계속 불 겁니다. 생각나는 거 다 불 거예요. 그래서 불면서 이제 이 정도 불었는데 나 좀 봐줄라나 이 정도 불면 봐줄라나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권성동이니까 큰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큰 걸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본인 마음속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 3등 정도 불고 1등 히든 카드는 정말 피크 가서 볼 거예요. 기소됐기 더 있다. 더 있을 수 있지. 엄청 있죠. 엄청 있습니다. 권성동이 시작이다. 권성동 시작이다. 너무 약한 거 되면 안 되니까. 적절한 거 한 3등 정도 되는 거 자기 갖고 있는 카드 중에 가지고 온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근데 액수가 구체적이니까 이게 이제 한학자 씨 그 원정 도박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적용하면서 이제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게 권성동 의원을 지목해서 했고 그 대가로 1억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권성동 의원은 아니다. 극구 부인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맞아요. 제가 저 받았어요 이렇게 말 안 하겠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1억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당연히 부인하시겠죠. 없고. 이게 권성동 의원의 이름은 처음 나온 게 아니죠. 통일교 측에서 당시 이전에 이제 그 윤석열 초기에 집권 초기에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구를 밀어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나왔을 때 권성동이다. 그래서 통일교 신도들을 가입시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고 녹취록까지 관련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이었고 그런데 왜 권성동이었을까? 그리고 권성동을 미는 과정에서 왜 통일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지 싶었더니 2022년에 그 일까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굉장히 저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세계본부장. 이 사람이 사실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 전달하는 일을 맡았었고 그리고 캄보디아와 뭐 YTN 인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탁하려고 했다는데 본인이 주도했지만 사실 결정권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여지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드러나고 나서 통일교 측에서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 큰 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통일교 측에서 그렇게 자르겠다라고 제명하겠다고 징계를 결정해 놓고도 윤 전 본부장에서 나 다 터뜨리겠다라고 하니까 징계를 집행을 못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학자 지금 총재까지도 이어진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 과제예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윤 전 본부장이 나 사실대로 다 말했는데 왜 구속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도 구속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통일교 지금 총재를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홀리마다. 예. 지난번에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도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를 압수수색을 해? 그러니까. 그리고 그쪽에서도 압수수색 들어온다 그랬을 때 성전을 치르겠다고 했어요. 통일교 본질을 들어간 건 처음이죠, 사실. 근데 총재를 특검이 조사를 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완벽히 키맨일 거고 그래서 또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을 들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신변보호 필요성도 있지만 들어가서 정말 미주알 고주알 아니 이게 물어볼 게 얼마 YTN 인수사업 뭐 캄보디아 있지 뭐 다 이 사람이요? 저 권성동 대표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정치자금 관련 있지 그다음에 수사 무마 부분 있지 또 그 수사 무마했던 쪽이 강원도 춘천이에요. 권성동 의원이 강원도 지역에 또 맹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 상황상 또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 이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전 명태균보다 지금은 이 사람이 더 관심이 가요. 볼만 볼수록 본인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요? 나는 그냥 하락하니 했다. 이것도 했어요. YTN도 다 했어요. 뭐 이럴 거예요. 내가 뭔데요? 통일교 시키겠지요. 전달만 했어요. 이렇게 갈 거예요. 이따 가서 샤넬 반클리프 아펠만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아닐까 이분이? 다른 보석 보여드릴까요? 다른 뭐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에르메스는 없을까요? 뭐 당연하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럼 특검이 뭐 그거 있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유 세상에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면서 또 우리 박지민 변호사님이 또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말을 또 들어야 될 것 같아갖고 자 전당대회 국민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 대표 최고위 후보자들이 촉촉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전환길 씨라는 세 글자가 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일종의 당대표 면접을 보겠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래서 이런 것들 면접 보겠다 해서 논란인데 전환길, 고성국 두 분이 공동 주최한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 장동혁 후보자가 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당 내에 있는 친한파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지 뭐 저는 무슨 파다를 가리지 않고 이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함께 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당원의 50% 이상이 저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구구정당에 남지 마시고 당을 떠나시면 됩니다. 본인을 구구라고 하는 분들 왜 남냐? 떠나라. 이거 센 말 아니에요? 참 극우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극우가 싫으면 당신들이 나가세요라는 정말 나 극우라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거고요. 저는 저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장동혁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커다란 어떤 정치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어마어마한 해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봅니다. 좀 전에 무슨 파를 가리지 않고 그분들의 의견을 묻는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극단적인 주장을 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했던 사람들 내지는 스스로가 극우 내지는 어떤 보수주의라고 했던 극단적인 종교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뭐냐면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정치적 자유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이 자유를 얘기했을 때 싫으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다라고 하면서 독약을 풀어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부정선거론을 하고 있고 탄핵에 대해서 계엄이 정당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됐든 정치적 자유가 됐던 이거는요.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커다란 틀 안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 자유인 겁니다. 그 틀마저 깨버리고 벗어난 상태에서는 이거는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공당이라고 한다라면
아무리 이 많은 어떤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대한민국의 공공연하게 극우라고 하는 집단들을 기성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이런 일들이 잘못 벌어지게 됐었을 경우에 대표적으로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나라가 자칫 빠질 뻔한 사례들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너무너무 위험한 발언이고 생각인 거고 본인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조차 저는 의아해요. 예, 국민의힘이 사실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쇄신을 하고 바뀔 수 있는 어쩌면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김문수 후보도 앞으로 저기 가서 뭐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갈 거예요. 예, 장동영 후보는 지금 했고요. 예. 둘이가 또 1, 2위입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한 장에 조사하면 그러니까 보수라는 정당은 뭐 있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했던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극우 세력이 보수를 잡아먹느냐, 잡아삼키느냐 이게 지금 상황에 빠져 있거든요. 이제껏 어떻게 했냐면 극우라는 사람들이 돌아도 보수 진영에서 쫓겨남을 당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장동혁 지금 의원도 그 얘기를 했지만 뭐 우리가 그거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기점에 지금 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어쩌면 뭐 저는 이 지금 이전에 윤석열 때부터 만들어놓은 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봐요. 8대2 룰도 있고 네. 뭐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당원들이 지금 구성이 돼 있고 또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다시피 신천지나 뭐 통일교 이런 사람들이 개입돼 있다는 측면들 때문에. 네네. 국민의힘이 앞으로는 더 큰일 났고 그래서 지금 이번 전당대회가 끔찍한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문수 후보도 내가 네. 내가 구구라니 무슨 얘기냐. 내가 구구라는 얘기는 극좌들이 만드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극좌라는 표현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극좌는 좀 생각이 들었네요. 좌와 그러니까 용어상 극우라는 표현을 쓰지만 만약에 본인이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어떤 폭력적인 수단을 쓴다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현재의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념적인 어떤 지향점을 가진다면요. 그 사람도 극우인 거예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의 틀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편의상 극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지 우와 좌는 뭔가 틀 안에서 우리가 방향을 나눌 수 있을 때 우와 좌를 나누는 거지 완전히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우에 있다고 좌에 있다고 하지 않거든요. 예. 극우라고 하는 집단은 그런 집단인 거예요. 너무나 그리고 황당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저런 사람들이 이 어떤 수적으로 우세를 가지고 있다. 아까 박 변호사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때 지금 뭐 여러 가지 증거로 나오는 것처럼 신천지나 아니면 통일교회 그 사람들이 당원으로 들어왔었다라면 당시에 그 사람들이 나갔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면 지금 그 사람 숫자가 그대로 있을까요? 윤석열을 뽑는 과정에서 갑자기 당원들 비율을 그렇게 급작스럽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금 전 시장이 자기는 아무 관계 없다는 듯이 막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예. 그러면 그때 갑작스럽게 늘렸던 이유가 그 당원들에 의해서 신입 당원들에 의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당대표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거였다면 지금도 그 사람들이 작동을 할 거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런 후보를 밀 거 아니에요. 예. 저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대한민국 전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 예, 네. 이게 뭐 다 맞다고 하면 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제 뭐 저희 장동영 후보가 당대표 되면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 면회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장성철 소장이 전환기 씨가 이거 물어볼 거다. 핵심 질문은 후보들에게 윤 전 대통령 면회 갈 거냐. 만약에 되면 당대표 되는 사람 되면 현충원 말고 구치소를 먼저 갈 사람을 당대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해서 실제로 근데 이게 장동영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충원보다 진짜 구치소 먼저 가는 게 아니냐. 이게 참 심각한 게 이게 진짜로 그 어떤 통일교 신천지 그 얘기는 빼겠습니다. 예. 가장 문제가 그 언더친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요? 목소리를 안 내고 있고 그 TK나 자기 지역구에서 예. 가만히 있어도 나는 되는데 뭐 나는 상관없거든. 예. 오히려 저게 많이 잘라 나가면 내가 더 좋아진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이 바꿔야 될 그런 기회를 계속 놓치는 것 같거든요. 한동훈 대표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출마를 안 하는 뭐 되게 어려워서 안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굳이 말한다면 찬탄 세력이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이 구도로 가면 반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장동혁이든 김문수 후보든 그렇게 갔을 때는 국민의힘은 회복할 가능성은 진짜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 박병을 안 왔다나 그 언더찐이라고 하는 저는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그나마 국힘이 극우 세력들에게 먹히지 않을 수 있는 뒷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는 탄탄하니까 근데 이대로 가잖아요. 그분들이요. 뭐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뺏기는 게 아니라 그 극우 세력들에서 그러니까요. 자기 지역구 뺏길지도 몰라요. 이렇게 자기들이 넉넉고 있으면 그건 깨달아야 돼요. 그쪽은 확실히 되니까. 네. 일본도 지금 참여선거에서 참정당에 14석을 얻었잖아요. 네. 앞서는 그 사람들 지금 나는 뭐 보수 내 깃발만 꽂아도 공천만 받으면 여기 될 수 있어.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도 위험해요. 이대로 가면. 이제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신 분들 이제 신동욱 의원, 홍석준 전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금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해요. 김소연 변호사,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유여해 전 최고위원, 하문경 서울마포울 당협위원장,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인데 뭐 김재원 전 최고도 나옵니다. 네, 참 유명하신 분들이 참 거의 다 아는 분들이 인지도 있죠. 싸움 같아요. 근데 그 유명한 게 이게 이제 유명이 있고 악명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유명보다는 노토리어스. 뭐, 노토리어스라고 그래요. 페이머스, 노토리어스. 페이머스 아니고 노토리어스. 노토리어스라고 표현하는데 악명 쪽에 가까운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해서 인지도가 높으면 되게 좋은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온다면 이게 무슨 잡탕 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누구라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특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좀 답답합니다. 양 변호사님도 먼 산을 보고 계시죠. 산 여기 안 보여서. 아니 뭐 얘기해서 김태우 전 구청장 본인 때문에 날아갔던 지역구 다시 한번 또 석 달 만에 사면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본인은 지금 나서는 이유를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 게 나니까 이재명 정권도 내가 빨리 무너뜨리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거꾸로요. 강서구청장이 다시 공천 줬을 때 주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 때문에 망할 거다. 이저 윤석열 정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화 됐잖아요. 나머지 분들 지금 좀 탄핵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그 과천에 성관이에 군인들 보내가지고 과천 상륙 작전 뭐 이런 표현을 썼던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까 드리던 말씀에서 이어지자면. 그 언더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나마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장마철이야. 비 많이 쏟아져. 나 그냥 숨어 있을 거야. 조용히 있을 거야. 이러는 바람에 지금 엉뚱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막 나서가지고 최고위원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두고 보세요. 이대로 두잖아요. 그 언더찐이라는 사람들도 자기 자리 못 지켜요. 권력의 속성을 알 거 아니에요. 권력이라고 하는 건 차지하고 난 다음에 점점 더 커지는 거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 뺐습니다. 국힘 정신 차리세요. 아주 우리 양 변호사님이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남자 하수인 논쟁. 권성동 의원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어떤 그 참고인으로 오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비판하자마자 무슨 그 난리법석이냐 하면서 하남자로 있으니까 또 안철수 의원이 권성동 의원이 체리따봉 그 문자 받는 문 전 대통령의 체리따봉 받는 문자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수인 이러면서 이제 SNS에 막 사진 올렸단 말이죠. 압니까? 죄송해요. 아들입니까? 아이들 같아요. 애들 싸움 같은 느낌이 들고. 좀 안철수 의원 얘기 먼저 하고 싶어요. 권성동 의원은 지금 이제 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좀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이 좋은 상황을 좀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참고인을 부른 이유가 그거예요. 당신은 국민의힘 정당 기조가 다르게 혼자서 이렇게 뭐 계엄 해제라든지 뭐 투표하려고 특검 탄핵 관련해서 그거 물어보러 불렀단 말이에요.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이에요. 그렇죠. 혼자만 투표하려고 참여했는데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치인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서 가서 얘기하겠다 한다든지 그 많이 하려면 기자회견을 하려면 그렇죠. 근데 이걸 반대적으로 특검 이런 특검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해버리면 그러면 맥락도 안 맞아 본다로 이걸 또 권성동 의원한테 대치기로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래저래.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권성동 의원한테 그냥 되치기 당했죠.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네. 박 변호사가 잘 얘기한 것처럼 아니 굳이 따지면 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본인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탄핵에도 찬성을 하고 국민의힘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얘기에는 맞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특검에 오히려 특검에 지금 협조하는 것이. 근데 또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가가지고 또 무슨 뭐 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좀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면 나 또 뭐 배신자로 낙인 찍힐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미 그런 입장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이미 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그렇군요. 자, 일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자들, 최고위원 당대표 후보자들 등록하면서 열기가 커지고 있고요. 또 다음 주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새 당대표를 선출한 이후에 또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블루라콘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